일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 가운데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자벌드에서는 기계설비와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할 기술직 5급 정규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 가운데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공간정보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 가운데 공간 정보 플랫폼 기획과 또 서비스 관련 연구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26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는 정규직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사학위 이상 또는 2019년 8월 학위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분야 경력자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나비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화사하시네요, 대표님. 네,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네. 일부에서 네. 해외 취업 설문조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구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 그중에서도 좀 희망 국가로 2위가 네.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일본 관련한 이 해외 취업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걸 좀 반증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저희 마이나비에서 일본 취업 설명회를 코엑스에서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만 해도 약 450명이 참가를 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00명 이상 참가할 오. 정도로 굉장히 일본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해외 취업자 수가 5,118명이었고 그중에서 일본으로 취업한 그 사람이요, 1,4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 청년들의 구직난과 그리고 일본의 일본 기업들의 구인난이 맞물린 부분도 있고요. 또 해외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 비자가 나오냐 일 텐데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 비자가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본 취업 희망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대본을 안 보시고 다 외우셨나 봐요. 네. 아니, 숫자까지 다 외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AI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일본 기업에서 이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이 따로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요, 그 심각한 일손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에 입사한 대졸 사원의 첫 월급은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 평균 20만 6,700엔으로 리먼 사태로 그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당시보다요, 고작 9,300엔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됐고 또 일손 부족 등의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대졸자의 취업 시장은 취준생 청년이 왕인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금과 복지 혜택 등이 타 기업에 비해서 낮은 기업은 인재 확보에서 좀 불리해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긴 오른다는 건데 이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이게 모든 회사에서 다 같이 올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모든 회사에 이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보면 유니클로의 모 회사이죠. 패스트 리테일링을 비롯해서 식품업체인 큐피와 그리고 또 가구 업체인 리토리 등에서 여러 업종에서 신규 대조 사원의 초봉 인상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 리테일링의 그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21만 엔 정도인데요. 네. 내년 봄쯤 되면은 이보다 21%가량 높은 25만 5천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직종은 국내와 그리고 해외의 정근 가능자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의 내년에 그 신규 채용할 인원은 약 650명인데 이 가운데서 국내외 그 정근 가능직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IT 업계에서는요, 능력에 따라서 이 연봉을 차등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에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에게는 전형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연봉의 그 최저선을 2019년도 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엔 정도였는데요. 내년 2020년도 대졸 신규 채용에서는 700만 엔 정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후 재팬도요, 2018년도 3월에는 웹 서비스 개발자 등을 위한 엔지니어 전문가 제도를 마련을 해서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는데요. 대상자는 18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직접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 이상인 자만 지원을 가능합니다. 이 제도로 입사할 경우에는 첫년도 연봉은 650만 엔 정도고요. 학부를 졸업한 신규 대졸자의 그 평균 연봉보다 50% 이상 높습니다. 네, 와, 이게 좀 20% 가까이 또 50% 가까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게 훅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임금 인상 소식 같은 경우는 구직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일본 기업 자체가요, 대리급부터는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연봉도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대졸의 그 초임금이 2,900만 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 15% 낮아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임금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일본 취업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네.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2부를 좀 출발해 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에서도 3월부터 이 상반기 채용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도 2020년도 4월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채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본 취업의 그 상반기 채용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본 기업들이 내년 4월에 입사할 신입사원들을 보통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채용할 계획인지부터 좀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구인 배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인 배율이란 민간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한 명당 기업의 구인 총수를 산출한 수치입니다. 2019년도 대졸 구인 배율을 보면요, 1.88배로 작년도가 1.78배였는데 이보다 0.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원수별로 보면요, 사원수 300명 미만의 기업에서는요, 9.91배로 지난해 6.45배에서 3.46포인트 크게 상승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에서 999명 사이의 기업의 구인 배율을 보면요, 1.43배이고 그리고 1000명에서 4999명은 1.04배입니다. 그리고 5000명 이상의 기업은요, 0.37배로 지난해는 0.39배였는데요. 오히려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구인 배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일단 300명 미만이 9.91배, 그리고 5,000명 이상이 0.37배. 이거는 역시나 좀 일본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의 좀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원수 규모별로 보면 굉장히 구인 배율의 차이가 있죠.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천 명 이상의 사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인 일본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할 때 크게 방법이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에서 열리는 일본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대학생들과 그리고 현지 외국인 유학생들과 대등하게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일본 현지 채용 일정을 한번 보면 지난달 1일에 마이나비와 리쿠나비와 같은 그런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2019년도 채용 공고가 오픈이 됐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지원 접수를 받고 있는데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사히 맥주가 사무직에서 4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까지 또 모리나가 유업은 기술직을 4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스카이는 일반직이 4월 19일, 종합직이 5월 10일 그리고 야쿠르트 본사가 일반 사무직과 연구직을 5월 13일까지 파나소닉이 연구 개발직과 사무직을 6월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 외에도요, 많은 일본의 대기업 쪽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일본 현지 채용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좀 이달이나 다음 달에 많이 몰려있는 느낌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기업 채용 박람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국에서도 그 일본 기업 채용 박람회가 크게 5월과 6월에 열리는데요. 마이나비와 고용노동부에서 개최를 합니다. 먼저 5월 31일에서 6월 1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2019 글로벌 일자리 대전이 코엑스 디올에서 열립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기업 200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당일은 이력서 제출자 중에서 서류 통과자에 한해서 1대1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일차에는 해외 취업 주요 5개국인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의 취업 환경 설명회와 그리고 2일차에는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채용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또 취업 컨설팅 자체도 운영됩니다. 네. 2019 글로벌 일자리 대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좀 어떤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네, 참가하는 일본 기업들 중에서요, 사원수 1,000명 이상의 기업들만 한번 추려봤는데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 매니저, 그리고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닛산 자동차에서는 기술계 직종, 그리고 로손에서는 종합직, 돈키호테는 종합직과 점장, 그리고 MD 후보직, 그리고 소프트뱅크 테크놀로지는 ICT 종합 코스 엔지니어, 그리고 영업,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직종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현재까지는 28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원 방법은요, 월드잡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4월 14일 일요일까지 이력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마이나비에서도 취업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마이나비에서 개최하는 커리어 인 재팬 2019 코리아는요, 일본 기업만 50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당일은 서류 전형 통과자에 한해서만 6월 29일에서 30일 코엑스에서 면접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마이나비 코리아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6월 3일까지 이 커리어 인 재팬의 공통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나비에서 진행하는 커리어인 재팬에서도 좀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 또 어떤 채용 직무를 또 채용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참가 기업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먼저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직종을 채용을 하고요. 또 요구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는 비즈니스 레벨, 그리고 영어는 회화 레벨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무관입니다. 그리고 딜로이트 토머츠 컨설팅 기업이 경영 컨설턴트 직종을 모집을 하고요. 일본어와
는 비즈니스 레벨, 그리고 영어 또한 비즈니스 레벨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전공은 무관입니다. 그리고 큐세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엔지니어, 통신 엔지니어, 환경 엔지니어 직종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구되는 언어는 일본어가 비즈니스 레벨, 영어 또한 비즈니스 레벨 요구됩니다. 그리고 전공은 이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토모 상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종합직과 같은 직종에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 요구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무관입니다. 그리고 덴소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설계, 생산 설비 검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요구되는 언어는 일본어가 비즈니스 레벨, 그리고 영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전공은 이과 전기 전자 계열입니다. 마지막으로 JBS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직, 영업직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또 일본어는 원어민 또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일본어 실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영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무관입니다. 이렇게 전체 참가 기업 50개사 중에서요, 사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은 현재까지는 1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그 딜로이트 토머츠 컨설팅과 락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면접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딜로이트 토머츠 컨설팅은 서류 접수 마감이 바로 내일인데요. 4월 12일 오전 10시까지이고요. 그리고 락텐 기업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 목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19일에서 삼성역 부근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또 현지까지 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좀 면접의 기회를 얻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장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좀 이 현장에서 면접도 진행하고 하시면 그래도 좀 실제로 채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좀 많겠죠, 그래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한 기업당요, 한 10명 정도 채용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네. 또 특히나 락텐 같은 기업은 당일날 내정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채용 인원수들을 보면 한 회사당 한 5명에서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는 네. 대기업 쪽에서는 채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걸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당일에 내정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채용 박람회 꼭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본 기업의 채용 박람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생활의 꿀팁. 오늘은 좀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식도락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미식과 여행이 결합된 에키벤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키벤은요, 에키우리 벤토의 줄임말로서 그 역에서 파는 도시락을 말을 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판매되는 에키벤이 약 700여 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특산물로 만든 한정 도시락이어서 각 지역별 특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 한정판을 먹어보는 맛, 그죠? 네. 네. 아니, 정말 일본 여행 해본 분들은 자, 이 에키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 네. 기차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도시락 여행인데 이게 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에키벤이 어느 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1885년도에 도쿄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토치기현에 있는 우츠노미야 역에서 주먹밥과 단무지를 대나무 껍질에 싸서 판매가 된 것이 시초라는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4월 10일 내일은요, 바로 에키벤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숫자 4와 그리고 10의 한자를 합치면 이 벤의 한자가 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4월 10일 에키벤의 날에는 따로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에키벤 그 판매되는 곳이 뭐 기차역이나 아니면은 또 백화점에서도 많이 열리거든요. 네. 그때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일본을 여행하시는 외국인들도 즐겨 먹지만
일본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의 도시락 문화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발달한 것인데요. 철도로 일본 전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담긴 도시락 체험을 그린 만화이죠. 바로 에키벤 만화 시리즈나 에키벤을 먹으면서 여행하는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 에키벤에 대해서 큰 애정과 관심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하면요, 그 지역의 명물 도시락을 먹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키벤은 철도 여행과 더불어서 일본 여행 문화 중에 하나로 크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저도 뭐 여러 번 일본을 방문해봤지만 한 번도 이 에키벤이라는 도시락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에키벤 대회라는 것도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에키벤 대회 명이요. 그 간소 유메기벤 또 전국 우마이모노 다이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의 한 백화점이 에키벤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대회이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50년간의 그 역사를 가진 대회이기도 합니다. 매년 에키벤 경영 대회를 열어서 상을 탄 에키벤의 그 기차역은 또 다른 명소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역에서 파는 이 에키벤이 가장 맛있나 네. 좀 경연을 하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어떤 지역에 이 에키벤이 인기가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53회 에키벤 경영 대회에서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에키벤 5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5위는요, 홋카이도 아케시역에 있는 우지이에 가키메시입니다. 1917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락인데요. 소라, 대합 등의 해산물과 그리고 표고버섯 등의 산나물들을 담아서 그 도시락 뚜껑을 열면 바다의 향기와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1,080엔입니다. 그리고 4위를 한 카고시마현 이즈미역의 쿠마모토 아카규와 카고시마 후구의 소고기 도시락입니다. 기름기가 적어서 달콤한 육질의 쿠마모토 아카규와 일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카고시마의 후구를 사용했습니다. 달짝지근한 카고시마산 간장을 사용한 소고기 덮밥인데요. 가격은 1,500엔입니다. 네. 이게 듣기만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입맛이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당 지역의 특산물도 맛볼 수 있고 좀 독특한 도시락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3위는요, 후쿠시마현 이와키역에 있는 우니노 카이야키 다베쿠라베 벤토입니다. 네, 구운 성게와 찐 성게를 그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묘미가 있고요. 첫 출전이었지만 판매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요, 1,38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요, 야마가타현의 요네자와역에 있는 유니크 도만나카입니다. 야마가타현 쌀인 도만나카로 밥을 짓고요. 그 위에 특제 소스로 간을 했습니다. 네, 야마가타 신칸센 개업에 맞춰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도시락입니다. 가격은 1,250엔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바로 홋카이도 모리역의 이카메시입니다. 이 도시락은 잘 씻은 오징어에 맵쌀과 찹쌀을 섞어서 오징어 속을 채운 뒤에 이쑤시개로 고정을 해서 강한 불에 삶은 음식입니다. 1941년도에 전시 체제로 인해서 식량인 쌀이 부족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풍년이었던 오징어를 사용해서 쌀을 절약하기 위해 고안한 요리입니다. 일본판 오징어 순대인 이카메시는요, 대회에서 48회 1위를 하고요. 그리고 총 50회 우승한 명물 도시락입니다. 가격은 780엔으로 53회 대회 기간 동안은요, 23,000개 이상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갖가지 재료들이 다 총출동하는 에키벤인 것 같은데요. 김보경 대표님도 에키벤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카메시를 한번 먹어본 적이 1위. 있는데요. 네. 1위인 이카메시.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홋카이도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역에 갔을 때 이카메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맛이 외에도 좀, 네. 맛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약간 짭짜름했는데요. 네, 일본 음식은 전반적으로 네. 짭짜름하지만 네, 이 이카메시는 아주 적절하게 그 오징어의 쫄깃함과
보니까 그 안에 네. 그런 찹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찰진 그런 맛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많은 에키벤 중 1위를 또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부럽네요. 다른 지역의 에키벤도 드셔보셨죠? 다른 지역은 이 오이 안에 있는 것들은 좀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제가 오사카 출장을 또 자주 갔었어서 네. 오사카 출장을 갈 때마다 또 카츠샌드라고 돈가스랑 그리고 식빵을 이렇게 샌드로 만든 그 네, 도시락을 같이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칸센을 타 보면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샐러리맨들이 이제 동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도시락과 그리고 아사히 맥주 네, 한 캔 네. 사가지고 오. 기차 안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 즐겼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좀 고독한 미식가에서 또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렇게 에키벤 하면 기차역에서 먹는, 그 철도역에서 먹는 이 도시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공항에서 먹는 도시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공항에서 먹는 소라벤이라고 소라벤. 해서 네. 한국어로 하면 하늘 도시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역의 특산물 재료를 사용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입니다. 저가 항공이 이제 등장을 했고 국내선의 그 기내식이 이제 사라지고요. 또 인터넷 발권으로 인해서 공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듦에 따라서 이 공항에서 이런 소라벤을 사가지고 기내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 잘 먹을 수 있도록 항공기 테이블이 이제 작은 것을 반영해서 크기도 A4 사이즈로 줄여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냄새가 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맛있는 소식까지 저희가 또 조만간 곧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네, 배가 더욱더 고픕니다. 예,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외 취업과 또 일본 문화 소식까지 함께해 주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